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난민들을 주로 조력하고 있는 줄리앙 이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최근에 화제의 책이죠. 내 친구 압드로왑을 소개합니다. 어느 수줍은 국어교사의 특별한 시리아 친구 이야기. 저도 이제 아까 잠깐 따로 말씀드렸지만 너무 책이 훌륭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쉽고 재밌게 쓰여서 사비로 책을 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왜 안 사죠? 이런 어느 수줍은 국어교사 김혜진 선생님과 특별한 시리아 친구 압드로왑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국어교사 김혜진입니다. 헬프 시리아 회원으로도 8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압드로왑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온 지는 11년 되었고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이 지금 나왔다는 게 좀 실감이 나시나요? 아니요, 잘 안 납니다. 한겨레 기사에서도 책 소개하는 게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너무 기뻐야 되는데 네. 제가 이 교사는 3월이 너무 바쁜데.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순간들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게 제일 아까워요. 네. 네. 아니 오늘 갑자기 또 압드로왑 선생님 옷이 또 예사롭지 않은데. 네. 아, 그래? 다른 없어? 한복을 또 입고 싶은데 오늘 특별한 이렇게 어필 독자들 만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혜진 선생님께 먼저 제가 혜진 선생님, 혜진 작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저는 작가님이라고 해볼까요? 아니요, 저 작가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저 작가는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저자. 저자. 네,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은 이 책이 사실 나오게 된 경위가 좀 궁금한데 네. 선생님의 경험 그리고 압드로왑 선생님의 경험에 대한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어떤 경위로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와합을 만나고 이제 같은 활동을 하면서 못 보던 세계들을 이제 보게 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무슬림에 대한 뭐 편견 그리고 사회의 어떤 차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2015년, 16년 때 이제 와합의 가족들이 이제 난민이 되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이제 겪게 되고, 근데 사실 지금도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시리아를 잘 모르잖아요. 알면은 사람이 알면 더 마음이 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전 정말 제가 책을 쓸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와합이 직접 쓰거나 아니면 또 저희 헬프 시리아의 사피우띠님이라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좀 사회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도 사정이 안 되고 그분도 여러 가지 하는 글을 쓸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어쩔 수 없으면 써보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배짱이고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이 친구 물론 와합은 난민은 아니었지만 거의 난민과도 같다고 이제 이 친구 가족은 난민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시민분들은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으로라도 알려서 친해지면 직접 만날 기회가 없지만 익숙해지면은 좀 더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책을 그래서 쓰기로 결심하셨을 때 네. 조용히 먼저 한번 이렇게 쓰기 시작해보셨나요? 아니면 내가 한번 책을 쓸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보고 시작하셨나요? 그게 제가 좀 부끄러움도 많고 책을 쓴다는 게 어떻게 아무나 쓰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써볼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책을 쓴다고 하면 오히려 주변이 더 적이래요. 무슨 책을 쓰냐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래 써봐 한번 써봐 막 좋은 분들이요. 네, 막 심지어 제가 기억나는 게 책이 투고도 하기 전에 친구들이 막 책이 나오면 출간 파티는 어디서 할까 막 저는 그러면서 막 김 작가님 뭐 이러는데 놀리는 거야 응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약간 좀 세뇌가 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무슨 배짱으로 썼을까? 책을 보고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 서로 좋은 분이 되어주시고 좋은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 쓰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압드로왑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채진 선생님께서 책을 쓰신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제 이야기를 책 쓴다고 많이 해준다면 저는 이제 제가 좀 유명해졌구나 하지만 한편으로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이야기를 어떻게 써줄 수 있지? 그래서 쉽사리 그래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쓸만한 인물인가?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나도 조금 뭔가 조심스럽고 좀 민망했고 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누나가 쓰겠다고 했으니까는 나도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누나가 책 쓰겠다고 하는 시기에는 이미 다른 출판사들이 나한테 시리아에 대해서 한번 책 쓰면 어떠냐 하는데, 근데 나는 직접적으로는 책 쓰는 것을 아직 한계에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 차이도 있고 아직 좀 여러 이유 때문에 책 쓰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 미루고 하다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혜진 누나가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네,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시리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 대해서 책 쓰겠다고 하니까는 되게 놀랐고, 특히 시리아 관련한 내용이라서 한마디 잘못하면 좀 뭔가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아는 사람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혜진 누나한테도 맞춰서 누나가 하라고 그냥 누나가는 책 시리아에 대해서 책 쓰고 있거나 마음 편하게 있었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모로 쓰였던 것이죠. 와. 저도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쓰는 게 자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어보고 와 정말 책이 너무너무 잘 썼다. 자, 옆에서 보는 친구의 시선으로 책을 쓰고 친구를 소개하는 형태로 이렇게 책을 쓴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만나는 과정에서의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저는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멋진 선생님 이야기도 하지만 멋진 친구를 알게 된 선생님 이야기이기도 한데, 초반부에 보면 선생님 처음에 만났을 때 첫인상에서 갑자기 앞둘 이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웃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선생님의 인격, 성품, 그리고 편견 같은 것도 약간 부끄러울 수 있는 것도 다 가감 없이 드러내 주셨던 것이 정말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같은 변호사들 있으면 책이 좀 재미가 없어서 왜 난민을 도와야 하냐 없다 이렇게 시작하면 아무도 안 읽는데, 이건 정말 책이 처음에는 약간 의무감으로 이거 리뷰를 해야 되니까 생각해서 딱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1시간 반 만에 얘기를 한번 다 읽었거든요. 이야기에 다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쓰자고 생각해서 제가 솔직히 뭐 책을 써본 적도 없고 사실 정말 낯설었거든요. 장은 어떻게 구분해야 돼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일단 책 쓰는 법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기초를 좀 안 다음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냥 정말 솔직하게 써야겠다. 제 생각에는 읽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게 진짠지 거짓인지에 대한 그 느낌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쓰지 않으면 당연히 마음에 안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게 또 두렵고 용기가 필요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 쓰면 내가 다 노출이 되는데, 저는 사실 부끄럼도 많고 남한테 뭔가를 노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랬을 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원래 책을 쓴다는 건 남들 앞에 벌거벗고 서는 거라고, 네,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머니 또 너가 시작했다면 그런 용기로 솔직하게 써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좀 더 감동을 줘야지 뭐 이러면 약간 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와봤는데 참 미안했는데, 이때 어떤 기분이 들었었어? 이때 어땠어?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뒤에 다 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그런 것들을 하면 또 막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되게 고통이었겠구나라는 게 이제 다 쓰고 나니까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지름길로 간다든지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잘 쓴다든지 뭐 이런 걸 아니라 정말 정석대로 제 융통성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일단 어땠어? 하고 물어보고 저기 하나도 허투루 없이 하시는 그런 성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융통성이 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뭐 두고 하는 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둘 다 떨어지고 질문은 여러 번 나한테 물어보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아니, 뭐 제가 같은 대답은 하고 며칠 뒤에는 똑같은 질문 다른 방식으로도 물어보는데 내 스스로는 약간 감이 잡히려고 100%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너야 노력하니까 되게 나도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좀 뭔가 시리아 위해서 최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나도 고마웠어요. 이게 정말 상업적인 작가들과 대필해 주거나 유명인들 이야기들 책을 써주거나 2달? 3달? 그냥 막 몇 가지 자료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책이 꽤 오랜 시간인 거죠? 2년, 3년? 거의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2018년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 3년이죠. 그리고 초고가 끝났을 때가 2년 반이었으니까 거의 쓰는데 2년 반은 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술술 익히지만 그냥 허투루 나온 책이 전혀 그런 이제 느슨하게 나온 책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이라든가 기억 다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다른 기억력은 진짜 나쁜데요.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한 기억력은 정말 나쁜데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장면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하셨던 말씀, 물론 그게 제 머릿속에는 그게 딱 영상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랑은 모르던 세계에서 온 사람을 만난 거니까 더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사실과는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기억나는 일을 쓸 때 이제 물어봤죠. 그게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최대한 대충 하지 않으려고 되게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시리아 얘기도 제가 썼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니까 제가 좀 유난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약간씩 바꿔서 어제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맞아요. 책에 또 보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들 있는데 그것도 구성이 정말 너무 좋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압두르와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책 속에 시리아의 문화, 역사 이런 것 같은 내용도 쓰였잖아요. 참 알차기도 했고 저도 나름대로 다양한 곳에서 강의도 하고 사람들에게 시리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종이 한 장 가지고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짜 잘 몰랐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선생님께서 평소에 얘기해 주셨던 쿠르드라던가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정치적 배경도 그렇고 시리아의 문화 같은 것도 너무 매력적인 부분들을 소개해 주셨던 거 했었는데 근데 전 진짜 재밌었던 부분이 이것도 사람들한테 저는 오히려 팍 와닿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유학을 결심하시게 됐을 때 한국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 공부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프랑스에 공부한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하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할 텐데 한 바퀴 돌아가 보면 한국 사람들도 시리아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시리아 사람도 한국은 전혀 모를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어떻게 결심할 수 있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은 약간 좀 반반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아 입장으로 하자면 제가 시리아에 있었을 때는 외국 친구들 많았습니다. 뭐 한국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외국 친구들 만나면은 그 친구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대화도 하는데 한국 친구들 만났을 때는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서 만났지만 친구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뭘 어느 정도가 알아야 약간 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도 좀 얼었어요. 한국 대해서는 알지 못해 못 같았어요. 제가 또 뭐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그냥 내 기업, 현대, 뭐 삼성, 뭐 LG 그런 것 알고 남한북 한도 분단도 있는 것을도 알고 한국 청쟁도 알지만 근데 한국 청쟁은 이름 뿐입니다. 안에 어떤 내용이 사람들 뭐 전혀도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참 많이 부끄럽고 혼자는 한국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날 한국 친구들 만날 때는 약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주변 시리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친구들이랑 우리 어디 놀러 가면은 사람들 우리를 보면 그냥 중국인이야? 너 친구 일본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국인이라고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항상 일본 사람 아니에요. 내 친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다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시리아 분들이 한국을 모르거나 생각은 했고 그리고 이미 시리아에 만났던 한국 사람들은 뭐 공부하러 왔던 사람이라서 이미 시리아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시리아 문화에 대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 좀 부끄럽고 한국에 왔는데 나도 한국에 자기소개할 때는 한국이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할 때는 사람들 아무 방해는 없어요. 완전 똑같은 상황이구나. 한국 사람들이도 시리아를 전혀도 모르구나. 그래서 그때 한국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공감하게 됐어요. 한국 친구들이 시리아에 있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나는 그렇게 어떻게든 시리아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한국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친구들이랑 친척이나 교수님들이 다 제가 뭐 프랑스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가느냐 뭐 준비 잘 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하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제가 한국 간다.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뭐 한국 그래서 좀 갔다 와서 프랑스 간 거야? 아니면 뭐 프랑스 갔다가 거기서 한국 가는 거야? 아니 놀러 가는 거 아니고 프랑스는 아예 취소하고 한국 100%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야.
다른 농담 해라. 이런 농담들 뭐 가까운 사람들 다 나를 날렸어요. 오히려 또 지도 교수님들도 그랬어요. 교수님들 추천서도 가지고 가야 약간 외국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이 다 프랑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추천서를 다 풀어 먼저 써주셨는데요. 영어로 바꿔주세요. 다시 하는데 한국 갑니다. 교수님 아니 다른 농담 해라. 아니 진짜 한국 갑니다. 그럼 빨리 앉아라. 이거 가져봐라. 어떤 교수님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지도 어디 한국 뭐 봅시다.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프랑스 엄청나게 역사가 기쁘고 오래됐고 뭐 프랑스는 다 버리고 엄청 알지 못하는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나라 엄청나게 쬐깐만 나라 거기 가서 뭐 하러 가느냐. 그래서 약간 자별적인 발언이죠. 그러네 뭐 현대 뭐 기아 뭐 삼성 뭐 같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른 거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나를 설득하다가 지금 무조건 한국 가겠다. 다른 교수님이 다른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아니 너 아프거나 뭐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너 곁에 있을 사람이 있니? 너 갑자기 배고파서 먹을 돈이 없어서 너한테는 밥 사줄 사람이 있니? 모르겠네. 근데 한국에 시리아에서 만났던 한국 친구들 아니 거기 가서 그 친구들 너한테 연락 안 하면 어떡해? 시리아 커뮤니티도 없고 아랍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하니? 내 사관도 없는데 걱정 많이 해주고. 예, 한국 온회에는 한국 대해서는 계속 알리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랍어로도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하다가 나들 한국을 어느 정도 알게 됐고 이제 시리아에서 옛날에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한국 대해서 관심이 더 생기고 음식도 올리고 뭐 한국 생활도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리다가 나도 되게 반갑게 해서 그때 제가 좀 만족스러웠어요. 아, 좀 뭔가는 또뭐 문화 교류할 수 있는 자리 있거나 이렇게 교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정에 관한 책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에 대한 책인데 우정에 관한 책인데 우정이 정말 끈끈하게 이 모든 책에 내용이 있어서 정말 저는 친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참 이제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우연한 만남이 모두 다 우정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인상 만났을 때 신기하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제 계속 가깝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거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친구가 매력이 있었던 거죠. 예, 맞아요. 칭찬을 잘 안 이게 하는데 따로 하지 않고 우리가 또 옆에서 이렇게 이거는 물론이고요. 하고 이거 나가겠습니다. 이건 물론입니다. 와비 많이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누나 그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뭐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대표되는 인물은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너무 자본주의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와서 그런지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이 친구의 뉴스 보면 약간 너무 속물 같은 그렇게 좀 순수한 느낌이 정말 나는 좀 자본주의 때가 묻었나 보기에 순수하지 않다는 거 알게 돼요. 이쪽이 굉장히 자본주의에 적합한 인물 같더라고요. 이 내용을 면치 마시죠. 변했다. 이러네. 매력이 있죠. 그런 매력이 전 우정으로 연결되는. 또 반대로 마스터락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계속 소개한다면 앞으로 와 나도 압두르와합 선생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압두르와합 선생님 주변에 혜진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도 책을 읽으면서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떤 답을 하실지 막 제가 예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압두르와합 선생님이 좋은 분들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셨던 대답을 해주실까?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지? 제가 자기는 이미 아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예, 다른 한국 처음 왔을 때는 나연히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 솔직히 많이 만났어요. 주위에는. 물론 사고방식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언어도 못하고 약간 다양한 일 때문에 옛날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약간 성격이 조금 강하고 또 할 말도 하고 또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랍이나 혹은 이슬람이나 혹은 차별적인 발언이 하나만 있으면 제가 강하게 나서서 언어 부족한 상황으로는 또 대답하니까는 또 실수도 많았고 또 아무튼 안 좋은 경험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아랍 속담이 있는데 어두운 밤이 있어야 별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엄청나게 빛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생활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별처럼 하나씩. 지금 다행히 내 한국 생활에는 완전히 내 엄청 별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죽은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죽은 사람이라서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뭔가 좀 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안내해 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방법 알게 됐거나 생각은 했고, 이제 진짜로 한국 사회 좀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나도 구별하게 됐고, 좀 죽은 사람 안 죽은 사람도 누구인지도 알게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들 꽤 많다고 느꼈어요. 사실 초기에는 뭔가 진짜 좀 생각이 이상하고는 좁고 뭔가 차별적인 사람들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생했지만, 일반적인 한국 생활 하다 보니까는 죽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한국 생활, 한국 문화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내 주변에 죽은 사람들도 많고,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아마 시리아 상황 때문에도 아마 죽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쓰럽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는 혼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들 많아서 이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싶다, 이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싶다. 준비된 답변이 전혀 안 준비가 되셨네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거 플러스 추가, 나 좋은 사람 있구나,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네. 이걸 면집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시리아에서 한국인들을 도왔던 초기에 유학생들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가 가셨다던가 그런 내용들 것도 감동적이고 기억이 남고, 그래서 낯선 곳에 오는 이방인들을 서로 돕는다, 그리고 같이 친구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을 들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타고 있는데 너 테러리스트 아니야? 라고 한다라든지,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런 얘기가 있으면 또 그 옆에서 누군가 일어서서 갑자기 왜 외국인한테 함부로 하는 겁니까? 왜 그러면 이제 불만 있으면 정부 앞에 가 시위를 하시든지 왜 이렇게 막아주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참 그동안 좋은 경험, 좋지 않은 경험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족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라카에서 탈출하는 과정. 저는 이것도 책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전 책을 보다가 가족들의 사진이 갑자기 터키에서 짠 나올 때 그때 갑자기 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아마 그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사진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이제 숨막히고 어두운 곳에서 텍스트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피해가는 과정에서 딱 그 가족을, 그러니까 압들 와합 선생님만 아니라 주변의 그 배경을 이룬 가족들의 모습을 딱 봤을 때가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밤에 내라고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동생분이 처음에 한국인 기자를 얻기 좀 쉽죠. 저도 옛날에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기분 나빠했는데 한국 대사관 직원의 태도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맨 뒤에 가다 보면 약간 해피엔딩으로 약간 지금은 어떻게 해서 다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가족들이 지금 다 잘 계시는 상황인가요? 예, 덕분에 지금 가족이 당연히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다 되었습니다. 고생하다가 당연히 지금 부모님하고 동생들은 다 터키에서는 안전하게는 지내고 있고, 남동생들은 지금은 대학교도 입학하고, 그리고 두 남동생은 지금 노르웨이에서 생활하고, 첫 번째 남동생이 5년 전에 노르웨이 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남동생은 2달 전에 노르웨이 도착하고, 둘 다는 잘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여동생들도 한 명도 결혼하고 또 애도 낳고 엄마가 됐고, 그리고 다른 동생들 아직은 부모님이랑 집에서는 안전하게 잘 살고 있어서 다들 다행히 덕분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근데 노르웨이에 있는 동생들, 터키에 있는 동생들, 가족은 다 모두 시리아 언론만 보면서 빨리 시리아가 안전해지면 빨리 시리아 돌아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빨리 왔으면 우리 다 같이 그 책 나온 것처럼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섬나라 아니고 우리 집에서 같은 사진 찍었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고 먼저 변호사님께서 보내겠습니다. 그 2년 전인가 크리스마스 즈음에 있었던 헬프 시리아 파티 기억이 정확하게 위치는 잘 기억해요. 저는 옛날 일을 기억을 잘 못하고 화려한 음식을 대접하진 못하지만 일부러 화려하지 않은 음식들을 준비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시리아가 평화로워지면 그때 우리 다 같이 가서 화려하고 우리 풍성하게 같이 식사하고 그럼 좋겠다라는 그때 얘기하셨던 게 사실 기억에 남거든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장면의 정도는 기억이 남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해피엔딩 책이 마무리되었지만 나중에 더 커다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혜진 선생님에 대한 질문인데 한국 사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친구로서 책을 소개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선생님이 그냥 살았을 때는 알 수 없었던 한국 사회의 모습을 와합 선생님을 옆에서 친구로 두다 보니까 친구가 당하는 차별이라든지 친구가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한국 사회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가 정말 그냥 다르면 다르지가 아니라 다르면 참지 못해서 너 똑같아져야지라는 압력이 너무너무 강력한 사회라는 게 숨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친구의 눈으로 지켜봤을 때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답답했고 바뀌어야겠다 편견들이 이런 게 있었다고. 사실은 여기에 변호사님이 다름을 잘 참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셔서 답을 벌써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책 썼던 것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좀 뭔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무조건 나랑 다르니까 안 돼. 싫어가 아니라 그런가? 한번 그럼 뭐지? 약간 또 다른 걸 소개했을 때 그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 좀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요즘은 정말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많고 사회 구성원들도 점차 다양해지고 여러 소수자들이 있는데 나의 생각만으로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부끄러워서 앞에 그 부분을 쓰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쓰면 나 진짜 나쁜 사람. 근데 정말 그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멘 난민분들 오시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방법이 다르을 뿐이지, 그러니까 과격하게 반응을 하냐 아니면 조용히 반응을 하냐지 그 안에 있었던 벽은 똑같은 거잖아요. 다름을 좀 다름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여주면, 알게 되면 그래도 좀 다르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모르면 더 무섭고 두렵고 싫지만 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억지로 아까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차별이 하는 모습이 부끄럽네 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아까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책의 뒷부분에 적힌 것은 선생님이 또 스스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 바뀌어야 돼 라는 커다란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진솔하게 담겨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고, 특히 선생님이 예상도 못했던 헬프시리아의 창조에서 헬프시리아에 세워지는 과정이 들어가시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쭉 그 시간을 보면서 선생님이 바뀌신 부분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사실 헬프시리아를 하면서 제가 도와줬다기보다는 사실 별로 한 일도 별로 없지만 그 참여를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바뀔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은 일이 되게 많았던 거죠. 처음에는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편협했던 눈도 열리고, 또 사실은 거기 보면 계속 저의 부정적인 면이 나오잖아요. 이 작은 단체로 뭘 할 수 있겠나. 솔직하게. 솔직히 독보는 있지만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느끼죠. 언젠가 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멤버들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렵다 맨날 이렇게 말해놓고 다음날 오면은 그냥 일은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저한테도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을 믿고 가능성을 믿고 하다 보면 그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왜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렇다 이렇게. 근데 그걸 제 눈으로 보니까 이걸 정말 이제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게 가장 큰 거고, 이 압둘와합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둘와합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친구로 두지 않아도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이렇게 눈이 넓어지고 누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찬입니다. 네. 선생님 또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에게 시리아를 보여준 창으로서는 압둘와합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이제 우연히 터키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던 내용들도 나온 것 같아요. 풍기를 내어준다라든지 거기서의 같이 환대해주는 모습 이런 거. 한국에서 와합 선생님 옆에서의 환대에 어떤 판을 걸렸다면 가족을 만나서 가족의 환대를 받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고, 한편으로 와합 선생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만났을 때 들었을 어떤 기억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아니 정말 가족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압둘와합은 사실 그 가족 내에서 보면은 조금 예, 좀 부족합니다. 네, 잔소리도 많고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예, 가족분들은 너무 큰아들이죠. 네. 예, 너무 좋으시고 정말 기대 이상의 환대.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환대 문화가 있다.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손님들을 굉장히 환대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긴 들었죠.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이건 또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정말 그 일주일은 되게 별다른 걸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시장을 가고 뭐 밤에 동생들하고 뭐 놀러를 가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잘해주는, 물론 잘해주시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편안한 느낌. 예, 그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동생, 그리고 같이 간 그 후배 다 똑같이 느낀 마음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되게 평화로웠던 기억에 남아있죠. 예. 압둘 학생이 이제 한국 국적도 얻으시고 이제 박사 과정도 곧 아직 가족하는 좀 소식들도 있고 선생님이 이야기가 담긴 책이 나왔다는 소식도 가족들에게 아마 전하셨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마 좀 짧게 줄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또 시리아 전쟁 10년 이제 지난 게 얼마 않고 헬프 시리아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신데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 잊혀지고 있는 시리아 전쟁의 참혹함이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에 대한 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혜진 선생님께도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필해서 드디어 세상에 그대로 고생하셨던 작품이 딱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책에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을 것 같은지 책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과 생각 또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난 만족할 것 같다. 전 시리아 친구들하고 뭐 가족하고 시리아 난민들하고 난민 캠프에 있는 분들은 책 소식만 들었을 때는 되게 행복했고 반가웠어요. 이제 한국 사회가 아직 우리를 잊지 않았거나 이렇게 좀 해석하고 이거는 뭔가는 시리아도 일 하나도 생겼거나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혼자뿐만 아니라 헬프시리아다 같이 앞으로는 시리아를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 분야도 집중하면서도 가긴 하지만 일단 코로나 시기부터는 벗어나야 제대로 활동할 수 있지만 마지막 시리아 난민이 안전하게 자기 집 돌아갈 때까지는 헬프시리아 활동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방식은 그때 다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계속 교육 분야 쪽에서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후원금을 마련해서 시리아에서도 새로운 학교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시리아 분들도 그런 사업을 또 기대하고 있고 많은 독자분들, 많은 친구들 이렇게 좀 헬프시리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손을 같이 잡고 시리아 아이들을 위한 학교 하나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만들었던 학교 말고도 이미 하나 만들었던 학교였는데 또 앞으로도 학교 하나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한 손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헬프 시리아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잊혀지는 시리아를 생각할 때는 가장 시리아 잊지 않는 방법은 헬프 시리아를 후원하고 같이 도와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이 나와서 제가 이 책 쓸 때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는 좀 학생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읽어주셔서 학생들과 이 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교단에서 이런 얘기하고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 쓰면서 조금 헬프시리아 약간 짐을 조금 놓는 느낌?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이런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좀 알려져서 선생님과 자라나는 저희 학생들이 좀 읽고 좀 시리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난민분들한테도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무슬림에 대한 편견도 조금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쓰였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이 정말 많이 사람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고 혜진 작가님도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혜진 작가님 사람들이 알아보고 와합 선생님을 내 친구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알아보고 이런 일들이 친구 됐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도서관마다 잘 비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녁에 이렇게 다 일을 마치시고 바쁘신 시간이었는데 시간 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책 보실 수 있도록 잘 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